2016년 1월 23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경기 시흥경찰서로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시흥시 금이동의 한 도로에 중년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데 뺑소니 사고인 것 같으니 빨리 와달라는 인근 주민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 사고 현장에는 119 구급대가 먼저 도착해 쓰러진 남성 49세 박모 씨를 응급조치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박 씨의 부인 45세 강모 씨가 발을 동동 구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쓰러져 있는 도로 인근에는 유리 조각들이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고, 바닥에서는 희미하지만 스키드 마크도 발견됐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습니다. 박 씨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얼마 못 가 과다출혈로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부인 강 씨는 경찰 진술에서 남편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던 중 남편이 차를 세우고 잠깐 담배를 피우러 차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이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은 차에 타고 있어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저 한참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길래 밖으로 나가보니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유일하게 있던 부인 강 씨가 남편이 어떻게 사고를 당한 것인지 미처 보지 못한 상황. 최초 신고한 주민 역시 집안에 있다가 쾅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며 어떻게 사고를 당한 것인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또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주변 탐문 조사에 나섰고, 뺑소니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알아내기 위해 사고 현장에 남겨진 스키드마크와 부서진 유리 조각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부인 강 씨의 진술을 참고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자 강 씨가 잠시 차를 세웠다고 말한 장소는 사고 현장에서 불과 1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아무리 차 실내에 타고 있었다고 하지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있다 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던 마을 주민도 사고 현장에서 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던 상태. 폭소리가 나니까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폭소리 나고 그랬는데 또 모르시냐고 그러니까 전혀 못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어서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사고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를 찾아낸 경찰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해보자 1톤 포터 트럭이 헤드라이트를 끈 채 조용히 정차해 있다 박 씨가 담배를 피우며 도로로 걸어 나오자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그대로 박 씨를 치고 사라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해당 차량의 번호를 추적한 결과 안산에 살고 있는 49세 남성 손모 씨의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 뺑소니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서둘러 손 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고, 동시에 아내 강 씨의 통화 내역과 통장 내역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건 당일 아내 강 씨가 손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한 내역이 확인됐고, 사건 발생 약 2달 전인 2015년 11월경 손 씨에게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월 23일 낮 12시 40분경 아내 강 씨를 남편 박 씨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찰에 체포된 아내 강 씨는 처음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의 CCTV 기록과 손 씨와의 통화 내역 등을 보여주며 집중 추궁하자 얼마 못 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강 씨는 남편 몰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이리저리 사용하다 보니 어느새 빚이 2,500만 원이 생겨버렸는데 이를 남편에게 들켜 혼나게 될까 두려워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손 씨에게 2015년 11월경 500만 원을 건네주고 남편 청부 살해를 의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가부장적이고 하니까 돈을 뭐에 썼느냐고 추궁을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살해하게 됐다라고. 하지만 경찰은 아내 강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강 씨에 대한 추가 조사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 남편 박 씨 앞으로 생명보험 5개, 손해보험 6개 등 모두 11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남편 박 씨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 금액은 무려 17억 원이었는데 수급자 가전부 부인 강 씨 앞으로 돼 있었습니다.
강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정황이 충분히 확인되는 상황. 그런데도 강 씨는 끝까지 카드빚 때문에 남편을 살해한 것이지 보험금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나도 완강한 강 씨의 태도에 경찰은 일단 남편 박 씨를 직접 차로 치어 살해한 공범 손 씨를 붙잡아 정확한 사건의 내막을 알아내기로 하고 본격적인 손 씨 검거 작전에 나섭니다. 사건 발생 후 하루 정도의 시간이 지나 손 씨가 이미 멀리 달아났을 것으로 판단됐지만 핸드폰 위치 추적과 CCTV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확인하자 손 씨가 사건 현장에서 30여 분 정도 떨어진 안산시의 한 공장으로 도주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해당 공장은 손 씨가 근무 중인 회사였습니다. 곧바로 모든 인력을 투입해 공장을 집중 수색한 경찰. 결국 아내 강 씨가 긴급 체포된 지 5시간 만인 오후 5시 30분경 공장 숙소 화장실에 숨어있던 손 씨를 발견해 검거에 성공합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던 살인사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 씨가 검거된 공장 인근에서는 손 씨가 남편 박 씨를 살해할 때 사용된 1톤 포터트럭이 발견됐습니다. 트럭이 박 씨를 얼마나 세게 충격했는지를 보여주듯 앞유리창이 반쯤 파손된 상태였고 범퍼 일부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손 씨는 강 씨의 사주를 받아 박 씨를 살해한 것이 맞다며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손 씨는 2005년경 안산의 한 노래방에 자주 가게 되면서 당시 노래방 사장이었던 강 씨와 친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강 씨의 남편 박 씨와도 자연스레 친분을 쌓으면서 10년 넘게 이들 부부와 만남을 이어왔는데 2015년 11월경 아내 강 씨가 불쑥 자신에게 찾아오더니 남편이 평소 너무 강압적이라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500만 원을 주면서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범인 피의자한테 전화통화를 하루에도 3-4통화씩 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작년 11월 달에 돈을 500만 원이 건너갔다고 합니다. 손 씨는 또 처음에는 당연히 강 씨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당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결국 이를 수락했고 이후 강 씨와 연락을 하며 교통사고로 위장해 박 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넘게 친분을 이어온 박 씨를 직접 살해하는 것이 꺼림칙해 결국 당시 자신처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 51세 이모 씨에게 연락해 대신 범행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를 수락한 지인 이 씨가 대신 500만 원을 건네받고 박 씨를 살해하기로 했으며 자신은 박 씨가 사망한 뒤 지급되는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범행 모의를 마친 세 사람은 범행 이틀 전인 2016년 1월 20일 저녁 7시경 범행 장소로 미리 물색해둔 시흥시 금이동의 한 비포장 도로에서 만나 강 씨가 드라이브를 핑계로 남편 박 씨를 범행 현장으로 유인하면 살해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남편 박 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차를 주차하면 손 씨가 차에 돌을 던져 박 씨를 차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트럭 안에서 대기하던 이 씨가 차로 치기로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짜고 예행 연습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 당일인 22일 트럭을 몰기로 한 이 씨가 살인에 대한 부담을 가졌는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고 이에 손 씨가 직접 트럭을 몰기로 하고 저녁 11시 20분쯤 범행 현장에 도착해 시동을 끄고 대기하다가 자정쯤 아내 강 씨의 문자 메시지 신호에 맞춰 트럭을 몰아 박 씨를 충격해 살해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안산 공장으로 이동해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힌 것입니다. 당시 아내 강 씨와 손 씨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외상값을 갚아라라는 문자는 남편을 죽일 수 있는 찬스, 오늘은 날이 춥다라는 문자는 범행 장소 도착 등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암호를 만들어둘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씨의 진술을 확인한 경찰은 카드빚 때문에 남편을 살해했다는 강 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고 또 다른 공범인 이 씨도 끈질긴 추적을 통해 사건 발생 6일 만인 2월 28일 시흥시 월곶동에서 체포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차량으로 들이받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장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부인 강 씨에게 징역 27년, 손 씨와 이 씨에겐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지만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본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25년을 함께 살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성실히 인쇄 공장에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한 박 씨를 고작 보험금을 이유로 살해한 것은 이성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금전 관계를 넘어 아내 강 씨와 손 씨 두 사람 간의 치정도 어느 정도 얽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사건 이후 모든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강 씨에게 지급되어야 할 남편 박 씨의 사망보험금과 국민연금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돼 모두 지급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순간 돈의 눈이 멀어 수십 년을 가족에게 헌신한 가장을 무참히 살해한 아내 강 씨와 손 씨. 감옥에서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길 바랍니다.